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몰아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좀 하고 싶은데 전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두 종목을 했는데 2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조금 줄여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종목을 담기 위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모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십자 랩셀이에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고 얘를 파동으로 만약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고요. 오타. 네, 오타고 여기가 1파겠죠. 1파고 여기가 2파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3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파겠죠, 여러분. 그럼 계산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계산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고. 네. 자, 고점 얼마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고가 65,000원이죠. 빼기 저점 21,250원 하고 곱하기 1.618합니다. 하고 플러스 저점을 더해요. 저가 얼마? 43,850원이죠. 네. 43,850원 하면 114,63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원래 3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가 일단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3파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2파가 만약 시작된다고 하면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 둘, 세 번으로 해서 4파가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일단 여기가 4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3파의 상수, 여기가 3이라면 계산을 해줘야겠죠. 고가 145,500원 빼기 저가 아까 전에 43,850원 하고 곱하기 0.38이 하세요. 빼기 고점에서 뺍니다. 144,500원에서 빼야겠죠. 103,579원 103,579원. 그럼 여기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가가 98,300원이면은 38.2%를 벗어났지만 61.8%까지는 상관없죠. 그럼 얘는 여기가 4파가 될 수 있고 5파가 돼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A라면 얘가 B 나오고 C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3으로 끝났을 때 연장이 나와서 2파가 짧게 나오면은 3파가 크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크니까, 아셨죠? 얘는 3파 연장이 나왔을 경우 여기가 3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4파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겠죠. 특히 61.8%를 아까처럼 해보겠습니다. 157,000원에서 빼기 2파 저점 43,850원 곱하기 0.618 하고 빼기 157,000원 하면 84,000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점 83,000원이죠.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그럼 얘가 여기가 4파가 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일단 61.8%를 좀 벗어나게 했는데 잠시 벗어났다가 일단 상승을 이 정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4파를 본다고 한다면 얘가 5파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일단 얘 5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얘가 여기를 일단 깨버려가지고 5에 1, 5에 5에 3, 5에 4, 5에 5도 안 돼요. 5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단 5파 중이긴 한데 파동을 못 잡아요, 여러분. 뭐 만약 잡는다고 한다면 굳이 잡으면 1, 2, 3이 한 이 정도까지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하면 4파가 불규칙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를 융통성으로 좀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살짝 좀 찝찝해요. 찝찝해. 어쨌든 찝찝한데 일단은 5파 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죠. 네,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고 일단은 5파 중이면 여기 요 라인 8만원 위 요 정도는 깨면 안 된다.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9만원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을 한번 보면 얘가 여기까지가 오고 A, B, C라면은 이게 만약 C가 나온다면 B 여기를 얘가 깨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오파든 BC든 절대 여기를 깨면 안 된다. 아셨죠? 만약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라면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B가 맞는지. 그럼 A 폭 얼마예요? 15만 700원 빼기 자 저점 뺍니다. A 저점이죠. 83,000원 하면 67,700원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0.618배로 해보세요. 38.2% 또는 61.8%만큼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41,830원을 플러스 이 저가에서 더합니다. 83,000원 더해요. 하면 124,83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증가했어요? 고점 125,800원까지죠. 자, 124,800원이고 125,800원이고 그럼 얘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B 가격이랑 비슷하죠. 그럼 얘는 C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C면 이 라인을 절대 깨면 안 되겠죠. 나는 소액이야. 무조건 장투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C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아셨죠, 여러분?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파동 말고 그냥 보게 되면은 일단 얘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왔는데 하락할 때 특히 여기서도 좀 물량이 다 털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살짝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또 뭐 무난무난해요.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기준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가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121선만 탈환을 좀 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를 봐도 일단 저가를 좀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패턴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굉장히 좀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갑자기 막 팔지 않는 이상은 홀딩할 정도 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좀 좋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파동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가 C인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차트를 보시면 돼요. 무조건 파동으로 잡을 필요 없어요. 파동도 하나의 보조 지표일 뿐이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는 특이점이 뭐예요? 상승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를 만든다. 그렇죠? 매집을 한 거죠. 그러면 내려갈 때 어떻게 되나? 거래량이 거의 없죠. 네, 거래량 없이 하락. 그러면은 상승할 여지가 있죠. 상승하면서 또 거래량 터뜨리면서 윗꼬리. 그리고 다시 하락.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집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여기서 물량 테스트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일단 넘어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바이오시스를 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이제 티나게 좀 약간 매집의 향기나 물량 테스트나 여기서 뭐 물량을 설거지 또는 물량 테스트를 한 건데 이렇게 내려갈 때 거래량이 거의 없고 다시 거래량 없이 올리다가 한번 물량 테스트 쭉 240선 맞고 내려오고 그 다음 다시 또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여주면은 괜찮다. 아직까지 특히 일목균형표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고 특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미친듯이 삽니다. 미친듯이 사죠. 특히 외국인 또 물량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매동 보면은 저라면 좀 홀딩할 것 같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언제든지 한번 상승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니까 얘는 241선만 탈환을 하면 어느 정도 상승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물량 요 위에 매물대 처리해주면서 가야 됩니다. 아시죠? 당분간 급등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윗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물대가 위에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물려있을 경우에는 한번 윗꼬리 달 때 바로 나오세요. 아셨죠? 물리기 싫으면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쏠 때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지지할 때 지지를 해주고 특히 121선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얘를 엘리엇 파동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 둘, 셋, 넷, 5번 이 정도로 보고, 그리고 뭐 2파가 좀 짧게 나왔다 치고 뭐 3파 연장에 나왔다고 치면 이 정도까지 3파가 나왔을 거예요. 아셨죠? 지금 뭐 이거 1파가 이 정도인데 1.618배를 해봤자 이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갭이 있는 경우에는 3파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얘가 3이든 4, 5라면 A, B, C가 나오겠죠, 여러분. 아니면은 3이라면 4파고 4파면 일단 여기가 5파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 저점을 얘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5파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3파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4파가 이 정도면 38.2%는 어차피 61.8% 안에 들기 때문에 4파라고 해도 문제되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일단 얘는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게 뭐 쌍바닥하고 쓰리바닥까지 가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정보별 투자를 보게 되면은 기아돈 지금 매동 자체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매동이 미쳤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160만 주를 팔았기 때문에 매동 자체는 이렇게 다 더해봤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던지면서 밀리긴 했는데 160만 주 던진 것 치고는 생각보다 하락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121선을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깨지면 7만원대까지도 일단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어차피 얘는 좀 길게 들고 가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네. 그리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뭐 여기가 1파, 2파, 3파라고 해도 4파라면 뭐 여기서 만약에 A, B, C라 해서 여기가 4파가 나온다고 하면 하나, 둘, 세 번으로 해서 어느 정도 떨구고 다시 갈 수 있죠. 아니면 여기가 5파라고 해도 A, B, C라면 일단은 얘가 여기 깨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수고, 네, 얘가 4파라면은 절대 여기를 깨면 얘가 안 됩니다. 무조건 74,000원대까지만 볼 거예요. 저라면 요 저점 74,000원 부근까지만, 여기서 한 5, 6% 정도 더 빠지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볼 것 같아요. 아셨죠? 지금 뭐 기준점 위에 있기도 하고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줄 타이밍이 아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아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월봉으로 봐도 딱히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정고점 넘은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장투 보실 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 K8도 있고, 네. 그래서 기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드팩토입니다. 자, 매드팩토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주 같은 경우는 안 돼요. 파동 찾기가 힘듭니다. 어디가 C인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저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삼각 수렴령이 나오면은 거의 4파나 2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5파라면 얘 넘어야죠. 근데 못 넘었잖아요. 얘는 5파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얘는 그냥 내려간 겁니다. 파동 상관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 내려갔죠? 한번 찍었죠? 또 찍었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W자를 그리면서 쌍바닥을 찍는지만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게 되면 손절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본다면 7만원까지만 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셨죠? 얘는 이제 크게 뭐 팔 필요도 없어요. 특히 주봉으로 봐도 61선을 다시 탈환을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셨죠? 특히 뭐 지금 뭐 보조지표 보게 되면은 한번 우물 같은 거 그리고 바닥 한번 찍고
상승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RSI 같은 경우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7만원까지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되면 매동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정하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매도 팩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LG화학이랑 이제 싸우고 나서 하락을 좀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얘는 다시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했죠. 상승했고, 특히 우리가 파동을 그때 세봤을 때 1파, 2파, 3파고 4파라면 1파의 고점을 내가 여기서 지켜준다면 얘는 5파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특히 뭐 1, 2, 3, 뭐 4, 5, 그리고 2파, 그리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그리고 하나, 둘, 셋으로 4파라면 5회 1, 5회 2라면 5회 3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종이 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플랫형으로 4파가 나오고 5파라면 전고점 보러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뭐 대충 보긴 했는데 파동 자체를 계산 안 해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얘는 일단 이 갭이라는 거는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지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라인 이제 두 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만원 선을 이제 지지선이라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고점 찍으러 간다는 이제 뭐 스타트 표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물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벗어나게 된다면 전고점까지 보러 가는 거는 매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좋은 기사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기관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뭐 기금, 금투, 기타 법인, 사모펀드, 뭐 보험도 이 정도 뭐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정도 판 거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도 전부 다 이제 얘네들이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제 생각은 일단 5파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물대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맞고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차라리 뚫어질 때 그냥 돌파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주봉을 봐도 21선 한번 탈환을 했고 다시 지지 받고 다시 양봉이 떴기 때문에 특히 21선이랑 이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좀 잘 지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121선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못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뭘 해도 뭐 1, 2, 3, 4, 5라고 해도 A, B, C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는 봐도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확실한 지지선도 안 보입니다. 특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데 다 물린 애들이에요. 틈에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어디까지 보기는 481선까지 봐야죠,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481선 이 정도 일본 기준 62,000원 62,0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깨면 진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이 구간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지금 보조지표들이 거의 최하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좀 물량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큰 물량은 아니에요. 지금 개인들만 물 엄청나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신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큽니다. 보유자들도 자신만의 손절라인 좀 잘 정해서 좀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얘가 뭐 큰 호재가 남아 있다면은 괜찮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가 A라면 B가 나오고 C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때 사셨다가 제가 여기서 손절할까 하길래 아니다,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한 29만원이나 30만원 써놓으면은 본절 오면은 무조건 정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본절에 나오셨어요. 비파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파동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뭐 1, 2, 3이라고 하면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술에서 5파가 나와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1, 2, 뭐 3, 4, 5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A파가 나올 거고 38.2% 정도 하면 30만원 조금 넘게까지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만원을 못 넘고 241선도 못 넘으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 라인을 깨게 되면 C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만약에 지금 SK케미칼도 화학회사인데 석유화학 산업이 조금 괜찮아지긴 해요. 괜찮아지긴 하는데 지금 매동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지금 파동으로 봐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하락을 가면서 A, B, C를 찍고 차라리 갈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저는 만약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 저항 라인을 넘을 때 지지를 못하고 종가 기준으로 넘었을 때 좀 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리기 싫으신 분들은 C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SK케미칼은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매동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좀 들고 있긴 한데 얘네들도 지금 물린 상태이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뭐 쌍바닥을 좀 그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셔야 되고,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여기 갭 보이시죠? 이 갭 매꾸로 특히 481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확률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SK케미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